네, 그러면 이번에는 TCP 통신 예제의 두 번째로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구성은 동일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는 서버 호스트의 이름을 가지고 10,000번 포트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서버 소켓한테 연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생성을 했고요. 자신의 정보는 추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IP는 로컬 호스트의 IP,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포트 중에서 사용 가능한 포트 중에서 자동으로 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서버 소켓 10,000번으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서버 소켓으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를 리턴을 하게 될 거고요. accept가 리턴하는 것이 바로 소켓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소켓은 역시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배정되어져 있는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10,000번으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서버 소켓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통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앞에 텍스트를 주고받는 거랑 동일한데요. 이제는 조금 다양하게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하려면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물론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메커니즘은 너무너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가장 간단한 형식을 여기서 좀 취하고 있어요. 첫 번째, write utf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요. 제일 먼저 파일 이름을 전송을 했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내용,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파일이라고 하는 놈이 실제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내용을 일단 보낼 수도 있죠. 이걸 보내가지고 그냥 파일 이름을 서버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파일 이름까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일 이름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카톡 같은 걸로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떤 파일을 전송하는지 그 파일 이름이 그대로 표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방법대로 파일 이름을 먼저 보낼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write utf를 쓴 겁니다. 그럼 read utf를 일단 서버 측에서는 파일 이름을 읽을 겁니다. 자, 그런데 write utf, read utf 썼다는 소리는 결국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썼다는 소리죠. 앞에서처럼.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파일 이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요. 파일 크기가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1기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의 통째로 배열에다 담아서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할 거고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파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내가 이만큼 파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내고, 자,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럼 이 쪼개는 단위가 기본적으로는 배열의 단위가 될 텐데요. 그 배열의 단위로,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한테 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자, 랭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열의 크기 중에서 내가 읽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파일 IO에서 파일 읽을 때요. 자바 IO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배열을 바이트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이트 배열의 개수가 100개다 라고 한다면 한 번에 최대 몇 개씩 읽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한 번에 최대 100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250 바이트의 파일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이트라고 할게요. 250개의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읽을 거예요. 그럼 내가 100개짜리 배열을 가지고 읽게 되면 처음에는 몇 개 읽어요? 100개죠. 최대 100개 읽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몇 개예요? 100개죠. 세 번째는 몇 개입니까? 100개의 배열을 준비했지만 실제는 50개만 마지막에 파일을 읽을 거잖아요. 그 100개, 50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는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100개짜리 배열, 그러니까 100개짜리 바이트 배열, 100개짜리 바이트 배열, 그리고 50개짜리 바이트 배열을 보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이트 배열의 개수는 크기는 일단 지정된 겁니다. 100개면 100개짜리를 계속 보내겠다는 소리인 거고요. 1000개를 잡아놨으면 1000개짜리 계속 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파일을 읽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랑 공이 똑같이 랭스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개를 읽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개라고 하는 거, 100이라고 하는 숫자랑 100개짜리 배열. 다른 색깔을 좀 쓸까요? 정리 좀 할게요. 자, 만약에 이 경우에 250개라고 하는 250바이츠라고 하는 놈의 250바이츠의 파일을 읽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랑 바이트 배열 100개짜리를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100이라고 하는 읽은 개수랑 100개를 보낼 거고요. 50개랑 똑같이 100개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4번에 대한 항목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보내다가 언제까지? length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그럼 length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파일의 끝을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length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 받고 나면, 마이너스 1을 받게 나면 다시 마찬가지로 write UTF. 이건 텍스트 전송이랑 동일하죠. write UTF에서 파일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파일 수신이 완료됐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보내면 마지막에 클라이언트가 그 값을 읽으면서 파일 전송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높아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ength라고 하는 정보랑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다 보내야 되느냐. 이제까지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할 때는 그냥 파일 읽으면서 바로 그냥 다 이것들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다 전송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파일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파일을 읽을 때 length라고 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들도 이 클라이언트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서버가 직접 파일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정보를 보낼 수가 없겠죠.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만 파일을 읽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클라이언트만 현재 읽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파일 끝이 만났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읽겠죠. 파일의 끝이 마이너스 1이니까. length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읽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서버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 파일의 끝을 만났는지도 서버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보내줘야 마치 서버가 자신이 파일을 읽는 것처럼 그 모든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파일을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파일이라고 하는 놈을 읽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length라든지 아니면 바이트 배열 값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싹을 다 보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방법은 똑같이 어차피 서버라고 하는 것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테니까 서버 사이드를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이 앞에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랑 공통적인 부분을 일단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 앞에 거랑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DIS랑 DOS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소켓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얻어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죠.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클라이언트에서도 소켓이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낸 버퍼드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인풋 스트림, 그다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다양한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DIS랑 DOS 스트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 DIS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를 읽으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거고, DOS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서버로부터 서버로 데이터가 나가게 되겠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파일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쓴 것이 바로 이 2번 블럭입니다. 자,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연결했고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로 연결된 거냐면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이 파일을 가리키는 거죠, 객체를. 자, 그럼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이용하고 또 파일을 좀 빨리 읽기 위해서 버퍼드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필터 하나 더 다른 거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 파일이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BIS라고 하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BIS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되면 BIS는 이 파일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BIS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면 리드를 하게 되면 그거는 파일을 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스트림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림을 따로 그려놨는데요. 다시요. 클라이언트에서는 DIS랑 DOS라고 하는 스트림이 있고 각각 서버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입출력 스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BI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IS라고 하는 것은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고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파일. 그 파일이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를 읽기만 할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읽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서버로 보낼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BIS에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DOS에다가 딱 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읽은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버로 가는 거겠죠. 자, 그림 이해하셨죠? 자, 요 그림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큰 그림들은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 마지막으로, DOS에다가 write UTF에서 파일 네임을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럼 아까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거라고 했었으니까, 거기서 파일.name 하게 되면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 이름을 write UTF로 보냈어요. 그러면 일단 서버 쪽으로 제일 먼저 뭐가 날아가요? 파일의 이름이 날아가겠죠.
그럼 서버 측에서 나중에 제일 먼저 받는 데이터가 파일의 이름이니까 가장 먼저 도착한 데이터를 read UTF로 읽어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될 겁니다. 자, 아직 클라이언트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앞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에다가 데이터의 파일의 이름만 딸랑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파일이라고 하는 놈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 바이트 배열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이트 배열을 2048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48 단위로 파일을 잘라서 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파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2048개씩 이렇게 쪼개갖고 데이터를 계속 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가 얼마나 소리예요? 2048개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00바이트짜리 파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5000바이트짜리 파일을 이렇게 읽게 되면 총 몇 번 읽을까요? 두 번 읽겠죠. 처음에 2048을 읽을 거고요. 두 번째 2048을 읽을 거고요. 그럼 이게 4096이죠. 그 다음에 4개 읽을 거고요. 그렇게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000바이트를 읽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랭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랭스, 내가 읽은 리드라고 하는 놈의 메서드, 이렇게 바이트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 내가 읽은 바이트 개수가 나온다고 랭스로 리턴된다고 했는데, 처음엔 2048 나올 거고, 그 다음 2048, 마지막엔 4가 나오겠죠. 그럼 데이터는 이렇게 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처음 읽은 데이터 2048개, 랭스를 보내고요. 자, 인트 값을 보내죠. 내가 읽은 개수는 인트니까. 내가 읽은 정보를 다 보내줘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서버 쪽에. 그럼 처음에는 2048로 랭스를 보낼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실제 데이터는 바이트 배열을 보내는 거니까 내가 2048짜리 요 배열 2048짜리를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게 이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2048 하고 나서 똑같이 보내는 거고. 자, 세 번째 거는 4개 남았잖아요. 4개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이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보내는 건데요. 그 중에 랭스라고 하는 놈을 라이팅이 된 거기 때문에 앞에 4개만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면 마지막에 write int가 해서 -1을 보냈어요. 그럼 -1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이제 파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while문을 나간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다 읽혀졌다는 소리인 거고, 여기 -1이잖아요. -1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while문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write -1이라는 놈을 보내서 파일의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 측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1이 딱 오면 데이터 다 왔네? 그럼 내가 파일을 다 받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파일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파일 클로즈 하게 되면 실제로 전체적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파일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번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셨죠? 5000바이트라고 하는 놈을 데이터를 파일을 보내고자 할 때 실제로 내가 읽은 랭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품고 있는 바이트, 결국에 내가 이만큼을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요, read UTF를 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파일 다 보냈으면 저쪽에서 뭐 파일을 다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기타 등등 어떤 서버 측에서 무슨 정보가 오나 봐요. 문자열로. 그러니까 이제 read UTF라고 하는 놈으로 그 데이터를 읽어서 그걸 그대로 출력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 좀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라고 일단 표시가 날 거고요. 서버 측에 접속이 완료가 되면 서버 측의 IP 주소, 다시 말해서 아이넷 주소랑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파일 전송을 했는데 파일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은요, 이미지 파일 using tcp.jpg라고 하는 그림 파일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럼 그림 파일 전송하는 부분은 앞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그림 파일이죠. 샌드 이미지 요 부분은 제가 파일 이름을 바꿔놔가지고요. 요건 좀 바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 제가 이 부분은 원래 실습 예제에서 제가 똑바로 말씀드리도록 다시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게 전송했던 파일입니다. 요 정보가 아까 그 파일 정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다 보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온 데이터는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데이터가 왔나 봐요. 그래서 read UTF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읽은 데이터가 바로 그 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을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서버가 기준이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서버 측에서도 클라이언트 요청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켓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소켓부터 만든 게 바로 DIS랑 DOS라고 하는 스트림입니다. 그 스트림을 만드는 과정이 이거고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앞에 부분에 대한 예제, 텍스트를 전송하는 예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서버 측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보낼 거잖아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내게 되면 이 DIS를 통해서 막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파일을 써야겠죠, 이번엔. 그럼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을 이번엔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아까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데이터를 읽은 거고 이번에는 BOS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데이터를 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서버 측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DIS라고 하는 것과 DOS라고 하는 것 두 가지만 구성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도착하는 게 뭐죠? 전송 파일 이름이죠. 파일 이름입니다. 아까 클라이언트 쪽 설명드릴 때 제일 먼저 한 게 파일 이름을 전송했단 말이죠. 그럼 파일 이름을 read utf라고 하는 놈으로 읽어서요. receive file name, received file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 저장했습니다. 자, 그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면 아까 저쪽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미지 파일 using tcp.jpg라고 하는 것을 보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받을 때는 이미지 파일 using tcp.jpg라고 하는 파일을 수신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놈이 실제로 오타가 있네요. 파일 쓰기라고 하는 놈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요 블럭이죠. 1번 블럭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고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내가 전달받은 파일은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일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파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파일 인풋,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버퍼라고 하는 놈의 특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필터를 하나 달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일을 쓰기 위한 스트림은 BOS고요. 이 BO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제부터 내가 이 서버 측에서는 BOS에다가 데이터를 막 쓰기 시작하면 실제로 파일이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DIS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가 올 거잖아요. length라고 하는 정보랑 실제로 바이트라고 하는 배열이 막 정보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온 바이트에 대한 바이트라고 하는 정보랑 length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서버 측에서 받아다가 DOS한테다 다 쓰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받은 정보를 그대로 파일로 쓰는 꼴이 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그 구성이 바로 이겁니다. DIS에서 읽어서, 여기 1번이죠. DIS에 대해서 읽어서, 이건 read int, 제일 먼저 int 값을 읽는 거죠. length가 int로 오는 거니까. int가 -1일 때까지 계속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length라고 하는 놈이 -1이 아닌 그 범위 내까지 length를 읽은 다음에 실제로 그 length까지 데이터 배열을 그대로 읽게 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바이트 배열이 올 테니까 바이트 배열로부터 시작해서 그 랭스만큼 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예제에서 클라우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5000바이트를 읽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2048이 올 거고요. 두 번째 2048이 올 거고 세 번째는 4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랭스 2048, 2048, 2048, 4 마지막에 -1 이렇게 랭스가 올 거란 말이죠. 뒤에는 바이트는 2048이 계속 올 거고요. 2048개의 바이트가 올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2048이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랭스가 읽혀지면 거기까지 일단은 데이터라고 하는 이 바이트 배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란 소리고요. 요게 지금 그 바이트니까. 마찬가지로 2048, 2048, 4 이렇게 세 번을 읽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게 되면 Y문을 빠져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읽으면서 얻은 정보를 서버로 다 보내줬으니까 그 정보를 그대로 이용해갖고 파일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가 정리가 되면 기본적인 이거 큰 그림만 꼭 기억해 두세요. DIS에서 읽어서 그걸 BOS에다가 쓰면 파일이 써진다면서요. 그럼 DIS에서 이렇게 리드를 한 다음에 이 정보를 그대로 어디다 써요? BOS에다 쓰다고요. BOS에다 쓰니까 파일을 쓴다는 소리죠. 그 파일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플러시 시키고 이 파일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로는 파일이 다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파일 수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일 수신 완료라고 화면에다가는 출력을 하고요. 얘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다가는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글자를 write utf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게 read utf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출력했는데 바로 파일 전송 완료죠. 그러니까 서버 측은 파일을 다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받으면 파일 마지막 것까지 다 받았던 소리니까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것을 송신하면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앞서서 텍스트 전송할 때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출력해 봤더니 54,300입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가 아까 그림에서 자동으로 비워져 있는 포트를 할당받은 포트 번호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의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요게 좀 사뭇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 요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서 예제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조금 간혹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실습 예제에서 다시 한 줄 한 줄 저랑 같이 실행을 해가면서 실행 결과를 또 같이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혹시 요걸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또 실습 예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더 잘 이해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TCP 통신 예제, 두 가지의 TCP 통신 예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